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 딴에는 한다고 하며 살았는데 얼마 전에 벌어진 사건 하나로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기분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신우이를 교도소에 넣었거든요.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직업이 형사나 변호사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직업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죠. 신우이와 저는 중학교 동창이기도 해요. 학창시절엔 노는 친구들이 달라서 얼굴만 아는 정도였기 때문에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졸업 후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우이의 본색에 대해서는 결혼식 날 예식장에 와주었던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죠. 서연아, 너 정훈이 동생이랑 결혼하는 거였어? 기집애, 진작 말하지. 네 결혼식 날 네 남편 혼주석에 앉은 정훈이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이미 결혼식까지 올린 마당에 이런 말하는 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너 조심해. 정훈이 걔 손버릇 안 좋아. 그때는 그래도 내 남편 누나라서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오히려 친구한테 한 소리 했어요. 야, 어릴 때 좀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도둑으로 낙인을 찍으면 어떡하니? 철없을 때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전혀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정은이 흉 보지 마. 솔직히 그런 말 듣는 거 불편해. 제가 정색을 하며 말하자 친구도 그 후로는 제 앞에서 신우이에 대해 더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결혼할 때 이모가 선물로 해준 티파니 목걸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우리 부부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데 말이죠. 자기야, 혹시 내 티파니 목걸이 못 봤어? 분명히 보석함에 넣어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 글쎄, 난 못 봤는데. 잘 찾아봐. 목걸이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설마 사라졌겠어? 자기가 어디다 두고 깜빡하는 거겠지. 그때는 제가 실수로 어딘가에 두고 못 찾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회사에 출근할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저는 점심시간 무렵 결국 조퇴를 하게 됐고 집에 돌아와 한숨 자려고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씻고 있을 무렵 욕실 문이 벌컥 열린 거예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외에 남편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돌아왔나 생각했죠. 그래서 옷도 벗은 채 샤워 커튼을 열어 젖혔는데 글쎄 신우이가 욕실 문틈으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지 뭐예요. 엄마야, 정은아, 네가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웬일이니? 아니 겉보다 현관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왔어? 그러자 신우이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열고 오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지. 비번 내 동생 생일이던데? 야, 근데 너야말로 이 시간에 왜 집에 있냐? 너 설마 회사 잘렸어? 아니, 집주인이 이 시간이든 저 시간이든 집에 있는 게 뭐가 이상해요? 외부인인 자기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이상하죠. 할 말은 많았지만 너무도 태어난 신우의 태도를 보니 오히려 내가 과민 반응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 일단 씻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샤워를 마치고 나왔더니 신우이가 마치 자기 집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멋대로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빤히 쳐다봤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스 좀 꺼내 먹었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야? 야, 이깟 주스가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너 보기보다 쫌팽이구나.
집도 잘 사는 애가 완전 실망이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 태도가 이상하잖아.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아무리 동생네라고는 해도 엄연히 집주인이 있는데 네 멋대로 냉장고까지 뒤지는 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남의 집? 야, 너 말 다 했냐? 여긴 네 집이기도 하지만 내 동생 집이기도 해. 설마 너 결혼할 때 니네 친정에서 이 집 해줬다고 그거 생색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와, 홀딱 깬다 진짜. 평소에도 너 내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니? 집주인 행세하며 내 동생 기죽이냐고. 똑똑히 들어. 난 딴 건 다 참아도 내 동생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아무리 니네 집이 잘 살아도 그렇지. 내 동생한테 막대하는 건 눈 뜨고 못 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데 되려 저한테 잘못을 떠넘기려고 하는 건지. 안 그래도 몸도 안 좋던 상황에 한참이나 말다툼을 했더니 머리가 깨져나갈 것 같아서 그날은 대충 마무리하고 신우이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는데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을 않더라고요. 저도 길게 얘기할 몸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은 신우이한테 주의 좀 주라고 말하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생기는 거 말이에요. 그날 우리 집에 무단 침입한 신우이를 보아하니 평소에도 우리 부부가 없을 때 그런 식으로 집에 들어왔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라진 제 티파니 목걸이도 제 부주의가 아닌 신우이 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이어졌죠. 그래서 일전에 저한테 신우이에 대해 안 좋게 얘기했던 친구한테 전화해 신우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언제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말라고 하더니 직접 전화까지 걸어 신우이 얘기를 묻는 걸 보고 친구는 뭔 일이 있구나 싶었는지 기다렸다는 듯 얘기를 풀어놓더군요. 걔 학교 다닐 때도 손버릇 안 좋기로 유명했어. 걔가 있는 밤마다 매번 돈이랑 휴대폰, 심지어 옷까지 없어져서 난리 났었잖아. 매번 자기가 안 그랬다고 딱 잡아떼더니 한 번은 지도 깜빡하고 지가 훔친 옷을 학원에 입고 온 거 있지. 그게 한국에 안 들어오는 브랜드여서 딱 걸렸잖아. 그런데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는데 걔 정말 장난 아니었다. 너는 우리랑 같은 학교를 안 다녀서 잘 모르겠지만 나랑 민주는 고등학교도 정훈이랑 같이 다녔잖아. 고등학교 때도 걔가 도둑질해서 전교가 발칵 뒤집어졌었어. 딴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 시계를 훔쳤었거든. 걔네 아빠가 학교에 와서 빌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 시계가 그 선생님 예물 시계라서 가격이 꽤 됐었거든. 그때 꼼짝없이 경찰이 넘어갈 뻔했는데 하필 그때 정훈이네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산초해 주셨지 뭐. 야,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고등학생 때 수백만 원짜리 시계까지 훔쳤던 앤데 지금은 오죽하겠니? 근데 너도 뭐 없어진 거 있어? 나한테 신우이 흉보 좀 말라고 하더니 먼저 전화해서 묻는 건 너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뭔데? 걔가 뭘 훔쳐간 건데? 아직 심증만 있을 뿐인데 이모가 해준 티파니 목걸이가 없어졌어. 근데 웃긴 건 우리 부부가 회사에 간 사이 정은이가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것 같다는 거야. 남편도 나도 현관 비번을 알려준 적 없는데 하루는 지가 직접 열고 집에 들어왔더라고. 증거도 없으니 몰아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른 척 하자니 자꾸 의심이 들고 나 정말 미치겠다니까. 야, 그거 빼박이야. 와, 정은이 걔 정말 웃기는 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올케 물건까지 손을 대냐? 그러지 말고 집에 몰카 설치하는 건 어때? 요즘은 애완경 카메라도 있고
딱히 불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 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도둑들까봐 설치했다고 잡았대.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좋은 생각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따로 말 않고 집안 곳곳에 눈에 안 띄는 자리마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집 밖에서도 휴대폰으로 방향 설정까지 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그동안 별일이 없길래 몰카 영상을 살피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한번 켜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가끔 그런 촉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때 신우이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잡힌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레스룸에 들어가 제 옷들을 입어보고 장신구들도 몸에 걸쳐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중에 하나인 귀걸이를 자연스럽게 자기 백에 담아가는 거 있죠. 와, 손동작이 어찌나 능숙하고 자연스럽던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댁에 찾아가 일부러 신우이한테 친한 척 들이댔어요. 방심하게 만들려고요. 그리고는 신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신우이 방에 들어가 방을 뒤져댔죠. 시작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결과를 보니 세상에. 신우이 옷장과 서랍 곳곳에 제 티파니 목걸이부터 일전에 훔쳐간 귀걸이, 거기다 제가 그간 없어졌는지 눈치채지 못했던 백과 옷들이 잔뜩 있지 뭐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신우이는 제가 자기 방을 뒤지고 있는 걸 보고는 빽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구 맘대로 내 방을 뒤져? 누가 보면 제가 못할 짓이라도 한 것 같더군요. 홍정은, 네가 지금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옷이랑 백, 귀금속들이 왜 네 방에 있어? 난 이거 너한테 준 기억이 없는데? 말해봐, 이 기집애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신우이 방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보란듯이 남편 앞에서 신우이가 한 짓을 까발렸죠. 그랬더니 어땠는지 아세요? 남편이 제 팔을 끌고는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들을까봐 소리까지 죽여 그러더군요. 안 그래도 당신 목걸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실은 우리 누나 도벽이 있어. 생리 때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대. 도벽 고치려고 병원에도 다녀보고 심리치료도 했는데 아직 안 고쳐졌나 봐. 그런데 자기야,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 나은 줄 알고 계셔. 누나가 고등학생 때 도벽 때문에 크게 사고를 쳤거든. 그 충격으로 엄마까지 세상 떠나시고 아빠랑 누나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 아직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이거든. 그런데 누나가 자기 물건에 손댄 거 아시면 이젠 정말 두 사람 관계는 끝나는 거라고.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면 안 될까? 내가 누나한테는 알아듣게 잘 말할게. 아니, 앞으론 절대 우리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부탁해. 지금까지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는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잔뜩 겁을 먹은 눈동자에 입술까지 파르르 떨고 있었거든요. 누나 때문에 엄마까지 잃고 그로 인해 가족끼리 사이도 멀어졌으니 그동안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혼자 소가리를 했겠어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서 저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일은 남편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신우이한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후로는 신우이가 우리 집에 몰래 찾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제 물건들도 다 돌려받았고요.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 모든 게 잠잠해졌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안 모두 통틀어 첫 아기였기에 우리 딸은 온 집안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날 수 있었죠. 특히
몇 년째 암 투병 중이던 친정엄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세상에, 너 태어났을 때랑 완전 판박이다. 우리 딸이 아직 애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아이도 낳고 이제 어엿한 엄마가 됐구나. 우리 손녀를 보니까 너 낳았을 때가 생각난다. 그땐 우리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 네 아빠가 병원비 마련한다고 나가서는 출산하는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진통은 몰려오고 네 아빠 걱정도 되고 이러다 병원비 못 내서 갓난아기랑 같이 쫓겨나면 어쩌나 조바심도 나고 정말 힘들었어. 그런데 막상 널 낳고 나니까 그런 감정들이 싹 사라지는 거 있지. 갓 태어난 아기가 또랑또랑하게 눈을 뜨고 있는데 마치 날 위로하는 것 같았다니까. 넌 나한테 그런 딸이었어. 네 딸도 너한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시면서 혹시라도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당신이 잘못되면 어쩌나 그가 노심초사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기운이 올랐어요. 아이를 낳기 전이었다면 몰랐을 감정이었죠. 누군가의 딸로 살다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이제는 하나의 엄마가 되면서 그때마다 각각의 감정을 느끼게 됐지만 그중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엄마가 되는 그 순간 느꼈던 감정일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감동이었거든요. 엄마가 된다는 건 그렇게 오묘하고 특별한 거였어요. 그걸 알게 되니까 그동안 엄마한테 했던 제 행동들이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 갈 때 현관까지 밥그릇을 들고 쫓아나와 밥 한 숟가락을 더 먹이겠다고 제 짜증을 다 받아냈던 엄마가 암 선고를 받고도 제 결혼에 피해가 갈까봐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두려움과 싸웠던 엄마가 너무 가엾고 대단하게만 느껴졌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난 엄마처럼은 못할 것 같아. 아무리 내 딸이지만 내가 엄마한테 했던 것처럼 못되게 굴면 정남이가 싹 떨어질 것 같거든. 엄마 도대체 내 성과를 어떻게 받아준 거야? 나도 너 미워했어. 너는 기억 안 나겠지만 네가 한 번씩 내 속을 뒤집을 때면 너 잘 때 몰래 가서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으니까. 몰랐지? 그런데 가끔은 그렇게 얄밉던 네가 한 번씩 예쁘게 굴 때면 세상을 다 내 품에 안겨준 것처럼 기쁘고 그랬어. 그게 엄마야.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알게 될 거야. 그때 엄마가 해주셨던 그 말을 아직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엄마가 그랬고 또 그 엄마의 엄마가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할 때라고 하던 선배들의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딸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먹고 싸고 하는 사이 저는 말 그대로 사투를 벌였어요. 다른 것도 아닌 잠과의 사투를요.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잠과 싸우며 공부했던 시기인 고3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퇴근도 없고 방학은 꿈도 못 꾸고 매일 매 시간을 5분 대기조처럼 눈을 뜨고 있어야 하니 정말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암 투병 중인 엄마한테 육아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 돌아온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고 잘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신만 괜찮다면 누나한테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요즘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것 같은데 말이야. 돈 주고 남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누나가 낫지 않겠어? 자기 조카인데 신경을 써줘도 더 써줄 테고 말이야. 사실 신우이랑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을 붉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불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동창이라서 그런가? 시누이라는 느낌보다는 별난 동창 정도랄까요? 그리고 남을 집에 들이면 저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서 남편 뜻을 따르게 되었죠.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모른 채 말이에요. 그래도 처음엔 꽤 괜찮았어요. 남편 말대로 자기 조카라서 그런가 우리 딸한테 엄청 잘 하더라고요. 육아를 돕겠다고 육아 관련 동영상도 보고 책도 사서 읽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애 키우는 건 처음이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서툴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또래가 있으니까 훨씬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놈의 도형만 아니면 꽤 괜찮은 애란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가끔 저 대신 제 친정에도 드나들게 되었어요. 엄마가 밑반찬이며 특식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가서 받아오곤 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엄마와도 많이 친해진 것 같더라고요. 비록 시누이 입장이긴 해도 저랑은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신 딸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 엄마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시누이가 못 보던 팔찌를 끼고 있길래 샀냐고 물었더니 저희 엄마가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격이 꽤 되는 고가 브랜드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시누이를 의심했어요. 혹시 저 팔찌도 우리 엄마 보석함에서 훔친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시누이가 마트에 간 사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혹시 엄마가 정은이한테 팔찌 사줬어? 아니, 오늘 보니까 팔에 못 보던 팔찌를 끼고 있더라고. 그거 300도 넘는 건데 지가 무슨 수로 그런 걸 사. 말로는 엄마가 줬다고 하는데 전적이 있어서 믿음이 가야 말이지. 정말? 엄마가 사준 거야? 아, 그래도 그렇지. 그 비싼 거 사줬어. 우리도 충분히 수고비 주고 있는데. 알았어. 끊어. 그렇게 막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왠지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글쎄 시누이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지켜보고 있지 뭐예요. 모르긴 해도 제 통화 내용을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은 죄가 있으니 꼬랑지를 팍 내리고 사과부터 했죠. 정은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많이 화났지? 나라도 화났을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말만 해. 내가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자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든 다 들어줄 거야? 그 말 바꾸기 없기다. 일단 지금은 딱히 생각나는 게 없고 떠오르는 게 생기면 그때 얘기할게. 도대체 뭘 해달라고 할지 살짝 겁이 나기는 했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 일단은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불안불안하던 그놈의 소원이 뭔지 밝혀지게 되었죠. 시누이가 원한 건 돈도 아니고 값비싼 백이나 구두도 아닌 각서였어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든 한 번은 꼭 용서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네가 날 죽여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아니,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 명시된 문구가 좀 걸려서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무조건 용서한다 라고 적혀 있잖아. 이건 누가 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일까지 하겠다는 의미잖아. 그지? 야, 너 자꾸 꼬치꼬치 따질 거야? 그래서 사인 안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네 입으로 말 안 바꾼다고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는 이제 와서 오리발림일 셈이야?
그리고 설마 내가 널 죽이게 하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알았어, 사인할게. 근데 정말 이걸로 되겠어? 난 또 네가 이참에 명품백 하나 사달라고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하지만 웬일인지 신우이는 제 사인이 명시된 각서를 들고는 의기양양하게 안방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날의 각서 한 장은 1년 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죠. 제가 육아에 치여 사는 동안 저희 친정엄마는 암세포와 사투를 벌이셨어요. 어떻게든 이겨내서 손녀딸이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엔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암 판정을 받은 지 3년 반 만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이제야 조금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 내내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만 생각나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살가운 딸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더는 현관까지 달려나와 내 입에 먹을 걸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렇게 서글프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빠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영혼의 절반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장례식에 온 친지분들과 친구들은 제가 정신을 잃을까봐 안절부절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신우이가 제 딸을 돌봐주고 있어서 딸 걱정 않고 엄마와 마지막 이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를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이럴 때 아빠 혼자 엄마 흔적으로 가득한 집에 들여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친정으로 갔던 건데 앞서 집으로 들어가신 아빠가 다시 되돌아 나오시더라고요. 서연아, 들어오지 말고 거기 있어. 홍서방은 경찰에 신고 좀 해주게. 장례 치르는 동안 집에 도둑이 든 모양이야. 이미 빠져나간 건지 아직 집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밖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이 도착하면 함께 들어가자고. 황당한 상황에 아빠와 우리 부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대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이 안전하다는 말을 해준 뒤에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아빠 서재는 손이 탄 흔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주로 사용하시던 안방과 드레스룸은 아주 초토화가 된 상태였어요. 심지어 엄마가 아끼는 보석을 넣어둔 거울 뒤 금고도 몽땅 털어갔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으로 가봤어요. 그 방에 학생 때 쓰던 귀금속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엄마가 직접 디자인해서 주문한 반지도 있었기 때문에 방까지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문을 연 순간 제발 아니기를 바라던 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이미 한바탕 쓸고 간 뒤더라고요. 귀금속은 물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샀던 가방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일단 신고 접수를 받은 경찰은 금방 CCTV를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까지 보석들은 그리 아깝지도 않았어요. 다만 엄마의 손때가 묻은 유품들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화가 날 뿐이었죠. 남편과 둘이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자 아빠가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예빈이 걱정돼서 안 되겠다. 니들은 집에 가봐라. 사돈 처녀가 봐준다니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엄마가 애를 오래 떼어놓으면 안 좋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봐. 장례 기간 동안 아주머니도 집에 안 오셔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아빠 혼자 두고 가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이 덜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요, 장인어른. 저희랑 같이 가세요. 도둑도 들어서 어수선한데 아버님만 두고 저희가 어떻게 갑니까? 저희랑 같이 가세요. 아빠는 몇 번이나 사양을 하시다가 결국 저희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셨어요. 집에 가보니 딸아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시누이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아빠를 모셔왔다고 하자 시누이가 요즘에도 보석 털이범이 있냐며 놀라더라고요.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주변에 CCTV가 꽤 많아서 범인은 금방 잡힐 거야. 그나저나 고마워. 네가 우리 예빈이 잘 돌봐준 덕분에 엄마 잘 보내드릴 수 있었어. 그나저나 니네 친정 근처에 CCTV가 그렇게 많았어? 내가 볼 때는 몇 개 없어 보이던데? 아, 그게 그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정치인들도 많이 살아서 개별적으로 단 CCTV가 좀 많은 편이야. 우리 집만 해도 마당이랑 현관 쪽에 숨겨둔 카메라가 좀 되거든. 그거 돌려보면 범인은 금방 잡을 거야. 그러자 순간 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을 더듬으며 그러더군요. 너, 나 좀 잠깐 보자. 어서. 소리까지 지르며 저를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간 신우이는 주변을 살피곤 문을 걸어 잠궜어요. 너 나한테 각 써줘줬던 거 기억하지? 그거 이번에 지켜줬으면 좋겠어. 뭘 지켜달라는 건데?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니네 집 도둑 든 거 내가 한 거야. 나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생리기간에 잠깐 미쳤었나 봐.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했었는데 괜히 그랬다가 의심 살 게 뻔해서 그냥 도둑 든 것처럼 어질러 놓고 왔어. 난 니네 집에 CCTV가 있는 건 몰랐지. 그러니까 네가 사돈 어른한테는 범인 잡아서 물건 돌려받았다고 하고 경찰엔 신고 취소해. 나랑 약속했잖아. 내 말 들어주기로. 신우이는 제 팔을 끌어잡으며 되려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우리 엄마 유품에 손을 대고도 뻔뻔하게 구는 이 기집애를 도저히 가만둘 수 없었죠. 각서요? 공중도 안 받은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제가 겁을 내겠어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유품을 훔쳐가 놓곤 뭐가 어쩌고째? 각서? 내가 지금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 내 엄마 유품 훔쳐간 도둑년을 옹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웃기지 마, 이 도둑년아. 내가 아까 우리 집 털린 거 보고 무슨 생각까지 했는 줄 알아? 속으로 엄마한테 기도까지 했어. 엄마 물건 훔쳐간 도둑 평생 발 못 뻗고 자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근데 뭐?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고?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라고? 미쳤냐? 내가 대가리에 총을 맞아도 절대 신고 철회는 안 해. 그러자 신우이가 헛웃음을 치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약속은 개뿔. 네가 그러면 그렇지.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 어차피 니네 엄마는 죽었고 죽은 사람 물건은 태워주는 게 관행 아니야? 불태워 버리나 내가 가져다 쓰나 다를 게 뭐 있냐고. 요즘처럼 환경 어쩌고 하는 시절에 내가 알아서 가져가 줬으니 오히려 땡큐 아니니? 경찰 부를 거면 마음대로 해. 난 안 사돈 부탁받고 가져간 거라고 할 테니까. 엄마 유품 끌어안고 질질 잘 옳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할 거라고. 그때였어요. 화장실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더니 툭 하고는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난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 누나 손목을 잡아채더니
사납게 끌고 나가더군요. 남편은 완력으로 신우이를 저희 아빠 앞에 무릎 꿇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실은 제 누나가 도벽이 있어요. 특정 주기가 되면 제어가 안 될 정도라서 장모님 물건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하지만 누나도 자기가 원해서 한 짓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벌인 짓이거든요. 외람되지만 장인어른께서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제가 똑바로 단속하겠습니다. 심렵게 쳐들여서 죄송합니다. 누나, 뭐해? 당장 사과 안 드리고. 그러자 신우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사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용서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전혀 용납이 안 됐어요. 일전에 신우이가 제 목걸이를 훔쳤을 땐 남편 뜻을 따라주긴 했지만 이번 일은 다르잖아요. 그저 충동에 의해 도둑질을 했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니까요. 게다가 범인이 곧 잡힐 거라는 말에 각서를 운운하며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한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심리불안에 따른 도벽이에요. 저는 도둑질을 한 신우이도 용서가 안 되지만 매번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기 누나를 감싸고 도는 남편이 더더욱 이해도 용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을 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특정 주기마다 생기는 도벽이라고 했지? 당신이 말하는 그 주기는 생리기간을 말하는 걸 테고. 과연 당신 말처럼 그럴까? 야, 홍정은, 너 지금 생리 중이니? 아니지? 그러자 신우이는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나 지금 생리기간 맞아. 내가 이때만 되면 나도 모르게 도벽이 생기거든. 미안해. 서연아.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남매가 쌍으로 쇼를 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홍정은, 너 생리주기 되려면 2주 정도 남았잖아. 내 말이 틀려? 그럼 지금 나랑 욕실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야, 아무리 내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걸 확인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서연이 너 정말 너무한다. 아무렴 내가 안 하는데 한다고 거짓말을 하겠어? 진짜 억울해. 억울한 거 좋아하시네. 야, 내가 네 생리주기를 어떻게 아는지 알아? 네가 우리 집에서 내 생리대 훔쳐 쓰는 거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는 거야, 이 도둑년아. 넌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도 잘하는 모양이다. 네 동생은 그 말에 빈번히 속아주는지 모르겠지만 난 달라. 멍청하게 눈 감고 귀 닫고 그저 피부치라고 무조건 편들 생각부터 하진 않는다고. 네가 아까 그랬지? 어차피 태울 엄마 유품 네가 알아서 훔쳐가 줬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도 좋을 일 한번 하려고 한다. 너 같은 애는 가만 놔두면 어차피 절도죄로 감빵 드나들 팔자니까 이참에 내가 미리 감빵 보내줄게. 어때? 굉장히 고맙지? 그리고 당신 정신 좀 차려. 심리적 불안에 따른 도벽? 웃기고 앉아있네.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 누나 생리기간 아니어도 습관적으로 도둑질한다는 거. 당신은 그저 일 커지는 게 싫었던 거야. 주변에 자기 누나가 도둑질한다는 거 들킬까봐 대충 가리고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암튼 정은이 넌 이참에 죗값 달게 받을 생각이나 해. 당신도 잘 처신해야 할 거야. 앞으로 우리 예빈이 앞에서 당당한 아빠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책임 회피하고 살다가 이혼당할지 잘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난 지금의 당신이라면 절대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며칠 뒤 CCTV를 검사한 경찰은 제 시누이를 불법 침입과 절도죄 명목으로 체포해 갔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를 찾아와 사과를 하시며 제값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선처는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님이라고 이러시기 쉬우셨겠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교도소에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만 기다려주다가는 죽을 때까지 온전한 인간이 되기 힘들다는 걸 알기에 독하게 마음먹으신 거겠죠. 이런 모습을 남편도 닮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 절도건으로 우리 부부는 현재 별거 중에 있어요. 남편은 자기가 많이 뉘우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이 어디 그리 쉽게 변하나요? 그래서 아직은 남편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딸을 보면 아빠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게 안 좋다는 건 알지만요. 부모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식이 바른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건 잘못이니까요.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늘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